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네, 1월 27일 제가 좀 늦었죠. 우주산업, 이 네 종목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구독자분께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여쭤본 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우주산업 테마로 묶어서 4개 정도를 좀 뽑아왔고요. 4개 전부 이제 솔직히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규 진입을 제가 추천드리고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종목도 있다, 이런 분야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후에도 계속 우주 산업이 좀 주목을 받을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한번 좀 주가가 조정이 왔을 때 신규 진입을 노려봐도 되겠다라는 종목 4가지를 좀 골라와 봤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이거는 제가 리뷰를 하는 종목이라 한국항공우주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 번째 종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종목은 LIG 넥스윈이고요. 네 번째 종목은 세트레가입니다. 이건 뭐 경고를 좀 먹었는데 왜 경고를 먹었는지는 일단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네 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항공우주, 제가 이전에도 따로 좀 분석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한국 항공우주는 민간 항공기 부품과 군용 항공기를 주로 생산하는 방위 산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기준으로 좀 주가를 좀 형성을 해놓은 걸 뽑아가지고 시가총액은 이제 3조 2천억 원 정도고요. 상장 주식 수는 한 1억 주 정도 되네요. 그래서 지금 뭐 크게 좀 저점에 비해서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저점이 이제 24,000원 정도였는데 그거 나중에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 이제 기업 실적 분석을 좀 보면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2017년에 좀 손실을 많이 보다가 2018년부터 해서 서서히 실적이 좀 개선되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실제로는 좀 많이 내려갔고요. 올해 3분기부터 해서 작년이죠. 작년부터 해서 서서히 이제 바닥을 좀 잡고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방산업체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주산업으로 좀 테마가 엮이면서 힘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대주주 지분은 한국수출입은행 26% 정도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7%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대주주가 뭐 불안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주가 한번 볼까요? 주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또 따로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월봉부터 보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야, 아주 그냥 10만 원대에서 한번 반등을 주고 거의 뭐 쉬지 않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굉장히 저점을 많이 아주 최저점으로 내려왔고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거의 16,000원까지 떨어졌던 그런 기업입니다. 실적이 괜찮은 기업인데요. 이렇게 뭐 방산 업체가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뭐 17년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졌던 그런 그런 추세가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바닥을 좀 잡으면서 제가 일봉을 좀 보면서 대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평선을 이제 이렇게 목전에 두고 있을 때부터 서서히 좀 관심을 가졌고 한번 이렇게 21선을 들어 올리면서 21선을 태우는 이제 서서히 출발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께 좀 공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41선 돌파 이후에 강하게 슈팅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이 소스가 우주산업 소스가 좀 나와서 강하게 상승하긴 했지만 항상 그런 소스가 나오기 전에는 이미 이렇게 세력들이 작업을 해놓습니다. 오랫동안 횡보 구간을 통해서 매집을 좀 한 뒤에 이평선들이 모이는 지점에서 슈팅을 주거나 하고요. 아무튼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좋게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81선까지 좀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21선 좀 받친다면 다시 한번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주가도 좀 많이 올라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월봉이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일봉으로만 보았을 때는 지금 단기간에 좀 과열이 되어서 조금은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네, 대한민국의 항공 방위 산업에 사용되는 엔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봇, 보안 시스템, 그 IT 솔루션 이렇게를 제조를 한다고 합니다. 좀 분야가 넓네요. 시스템도 하고 이제 하드웨어도 좀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분야가 있기 때문에 좀 좋게 좋게 진행이 될 것 같고 4차 산업혁명에 좀 어울리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어제 형성되어 있는 주가를 좀 보면 이제 2조 2,500억인가요? 네, 시가총액이 2조 2,500억이고 주식 수는 5천만 주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44,600원이고요. 실적을 좀 보면 얘도 2017년에 좀 순이익이 마이너스였다가 2018년부터 점진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5조 정도로 오히려 한국 항공우주보다 매출이 높고요. 어, 이 순이익률이 조금 낮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기계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 제조업이다 보니 순이익률이 좀 낮긴 하지만 확실히 사업이 확대가 됨에 따라 규모가 커지는 게 좀 느껴집니다. 유보율이 뭐 크게 높지는 않은 기업인데요. 그래도 하나를 끼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한 기업이라 로봇 산업도 있고 보안 시스템도 있고 지금 이제 보안 시스템은 공인인증서 폐지가 되면서 공동인증서가 되면서 이제 그런 좀 각광을 받는 그런 시스, 분야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괜찮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33%, 34% 정도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11%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사주 0.04%로 한 45% 정도에서 46% 정도가 네, 대주주에 묶여 있는 그런 기업이고 외국인 지분율이 몇 프로인지는 지금 네, 안 나와 있네요. 아무튼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어, 지금 보시면 이 태양광 수소 이어서 이제 하나 우주까지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해서 하나그룹에 좀 어, 유망한 그런 기업으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위성업체를 또 인수를 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우주 산업에 뛰어들었고요. 그 업체는 이제 좀 뒤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분야가 좋고 좋게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주가를 좀 볼까요? 주가는 이제 오늘 2,000원 하락을 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주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이제 한국 항공우주보다 많이 올라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가치로 좀 따졌을 때는 한국 항공우주보다 매출도 높고 영업이익도 높은데 아직은 시가총액이 더 낮은 그런 그림이긴 합니다. 네, 주봉상으로나 이제 전고점을 좀 도달을 했고요. 480주선 이제 위로 자리를 잡고 좀 더 나갈지 아니면 월봉상으로 좀 봤을 때도 얘도 이제 쌍바닥 다지면서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좀 본다면 좀 높게 가격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같이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아, 지금 얘도 네, 신규 진입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하고요. 원래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그냥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이제 우주 산업도 있고, 네, 보안 솔루션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어서 기관 매도가 좀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네, 계속 지켜보셔도 될 것 같네요. 네, 괜찮은 주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LIG 넥스윈이고요. LIG 넥스윈도 이제 방위 산업 전문 업체고요. 유도무기, 수중무기, 해군 전투 체계, 뭐 레이더, 전자광학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 쪽으로 좀 이제 그런 우주 산업과 함께 엮인 것 같고요. 얘는 이제 어제 100원 정도 내렸고 시가총액은 이제 8,900억 원, 좀 작긴 합니다. 상장 주식 수도 이제 2,200만 주로 좀 작은 편이고요. 실적을 좀 볼까요? 실적은 좀 높습니다. 1조 5천억 정도로 꽤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네.
근데 이제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좀 작아서 이제 주가가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얘도 제조업이다 보니 이익률이 별로 남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단 마찬가지로 2017년 마이너스 찍고 그 이후부터 매출은 좀 감소했지만 그래도 재무 개선이 좀 되고 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같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 네, 좋게 좋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 얘도 이제 주요 주주는 LIG 이렇게 해서 47%,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10%, 자사주 1.5%에서 얘는 오히려 얘보다 더 많은 물량이 이제 대주주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같고요. LIG 넥스인 한번 볼까요? 주가를 보면요. 오늘 이제 38,0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었고, 얘도 너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지금 뭐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이제 좀 조정을 크게 받는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신규 진입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아직. 근데 LIG 넥스인은 주봉으로나 월봉으로 좀 보았을 때는 얘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진입각을 보기 위해서는 일봉으로 좀 대응을 해서 들어가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월봉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IG 넥스윈 얘도 마찬가지 투자자를 보면 기관이 좀 들어왔네요. 기관과 외국인이 뭐 골고루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네 기간이 크게 나가지 않는 선에서 계속 횡보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차트를 뭐 방향을 보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기업입니다, 얘도. 그 다음 세트렉 I고요. 세트렉 I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제가 설명 안 드렸네요. LIG 넥스인이 이제 카이스트와 인공위성 연구 개발 협력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묶여가지고 지금 우주 산업에 같이 네, 이렇게 묶였고요. 같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 다음 세트렉 I고요. 세트렉 I가 이제 인공위성 연구센터 출신 연구원들이 창업한 회사로서 이제 상용 위성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세트랙 I가, 네, 지금 주요 주주는 이제 박성동 이렇게 이 사람분이 이제 23% 정도 가지고 있고, 자사주는 1% 정도 가지고 있어서 한 24%가 네, 대주주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랙 I 지분 20%를 확보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30% 지분을 확보할 계획으로 더 매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트랙 I는 얘도 인공위성 개발 업체고요. 네, 시가총액은 4천 후반대로 굉장히 작긴 합니다, 아직. 그리고 상장 주식이 아주 작습니다. 720만 주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 이제 거래량이 네, 당연히 작죠. 그래서 지금 뭐 재무를 보면 괜찮습니다. 재무도 점점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네,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시점. 그래서 유보율도 상당히 많고 돈이 많은 기업이에요. 근데 2018년에 비해서는 뭐 돈을 좀 사업에 썼는지 조금 감소를 했는데 그래도 계속 건전한 네,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트레가이도 이제 하나를 끼고 있기 때문에 좋게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 세트레가이 차트 한번 보면 얘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얘는 뭐 거의 뭐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상승할 때부터 네, 2만 원대부터 거의 3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조정을 받는 모습.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신규 진입하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월봉을 봤을 때는 이미 최고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들어가기 어렵다. 기간이 좀 매수를 하다가 이제 매도를 좀 잡는 모습인데 어, 아무튼 간에 얘는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 얘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윈, 세트랙 I 네 가지를 좀 보았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이제 세트랙 I가 이렇게 같이 묶여 있고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약간 공기업 수준, 공기업 같은 그런 느낌이고 LIG 넥스윈은 뭐 인공위성 개발 이제 카이스트와 협력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모두 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네, 우주 산업이 커진다면 네, 계속해서 네, 수혜를 입을 기업인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종목이긴 합니다. 혹시나 매력적인 가격으로 내려왔을 때 진입을 해볼 만하고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리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조정을 끝내고 수급이 몰리는 상황에서 네, 추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